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투더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간 다 죽어. 정말 이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코인 시장에도 적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저번 주말부터 이어져 온 이 하락장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명대사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새벽과 아침을 기점으로는 다시금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금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첫 방의 힘이었을까요? 5만 달러 선을 넘기는 모습도 연출이 됐지만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의 멘탈이 더 흔들리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전문가들의 이 조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어제 첫 방송이었을 텐데 오늘 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또 박스경제TV에서는 또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 전문가입니다. 악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악재가 많이 있지는 않고요. 어제 또 두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트마르 전문가님이랑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코인사고 전문가께서 악재들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주말 하락에 대한 것들 그래도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하락한 그리고 이제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코인들 중 가장 최악이었던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파일코인, 폴카다, 체인링크 등 이렇게 5개 정도가 이제 최악으로 뽑히고 있는데 시총 20위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악으로 꼽힌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14%, 15%가 급락을 해주면서 지배력 또한 낮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하락은 조금 나와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 등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경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 때문에 뭐라고 하죠? 네, 변동성.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불확실성에 대한 퍼드요? 퍼드도 있고. 네. 위험 자산이요. 네, 위험 자산이요. 갑자기 이 말이 네, 기억이 안 그렇습니다. 나네요.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이제 매도 심리, 그 다음에 공포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서 크게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많이 보였던 모습들이 지금 내려가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저점인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인 것으로 저도 이제 파악이 되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가락 다 잘려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칼날이 떨어지고 땅에 박혀 있을 때 그걸 뽑아들어야지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물 타지 마시고 저점인가? 반등 줄까? 이러면서 매수하지 마시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번 최악이 비트코인으로 꼽힌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출금을 하고 매도를 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 바로 손실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SOPR 지수가 있는데 이 SOPR 지표로는 이제 1일 때는 이제 본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는데 SOPR이 5다. 그럼 이제 500원에 팔면서 5배의 수익을 낸 건데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지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을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손실로 현금으로 인출을 하고 있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 코인들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등등 이런 것들에서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지 마시고 알트코인들 쪽으로 지금 현재 저점에 있는 것들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 지지하고 있는 것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 대통령님 인사와 함께 바로 악재부터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이런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비트마루님 인사와 함께 바로 코인 이슈 흑과백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제 악재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선 이 방송이 시작된 지 어제가 첫 방송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악재,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하시고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투자자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상승의 끝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항상 이제는 아직 규제도 없고 이제 막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이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초입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규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 어떤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냐? 바로 첫 번째가 우리 투자자분들 다 걱정하시는 세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죠. 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주식과는 너무 다른 세금의 요율을 좀 내고 있습니다. 낸다고 합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보장이 되는데 코인은 250만 원으로 상당히 좀 낮고요. 그리고 세율도 22%로 상당히 높은 이런 좀 불공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 바로 코인이 금융소득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1년이 유예가 돼서 2023년까지 이제 유예가 되고 2023년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금융소득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속상한 내용이죠. 2023년이면 정말 코인은 하루하루 다르게 점점 경제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융소득이 아니다. 2023년 이후에 또 새롭게 개정하고 뭐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한번 개정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 세금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를 할 때 거래소로 투자를 무조건 거래소에서만 투자를 진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P2P의 매매도 있고요. 제가 아나운서님하고 둘이 P2P 개인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 매입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 매도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나와주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갑에는 콜드 월렛과 핫 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핫 월렛, 제 개인 지갑에 제 코인을 넣어놨다라고 가정했을 때 핫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 가지고 있고 얼마에 넣어놨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없는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 코인을 얼마에 지금 매입을 해서 가지고 넣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자금에 대한 탈세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심리를 좀 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우리 투자자분들 2021년 9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특근법이 시행된 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특근법이 뭐냐?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한 투자 시장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이 특근법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새롭게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에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ISMS라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지만 거래소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더 웃긴 건 이 ISMS 인증은 이미 운영된 지 2개월 이상 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발급을 해주는 인증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을 하려면 2개월 동안 불법 운영을 한 다음에 ISMS를 인증을 받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불법 운영 자체가 불법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누구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상 행정상의 실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또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전체적인 큰 악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지고 규제가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개정안이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급등할 수 있는 지금이 상승의 초입구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주말부터 있었던 이 하락장의 원인들 한번 거시적으로 짚어주셨고요. 비트마루님께서는 여전히 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공정한 이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암호화폐 과세 관련해서 1년 유예가 됐지만은 여전히 좀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악재가 있더라도 이 악재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또 무료 교육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더 골드문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실시간 방송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시 반에 비트마루님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또 호재 뉴스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어제가 주말 동안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네. 어제 야간에 좀 이제 코인이 한 20% 30% 좀 올라왔었는데 네. 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나온 이슈였는데
헝다그룹이었죠. 어제 이제 저와 비슷한 전문가가 헝다에 대해서 헝다 했을 텐데 저도 오늘 헝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헝다그룹이 이제 뭐 어제 올빼미 공시를 내면서 좀 이제 중국발 악재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들에서 또 하락이 나와주고 역시나 또 주식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오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 헝다 디폴트는 없다라고 선언을 좀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다면은 빚을 다 갚은 것이냐 아니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봤더니 정부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 우선 헝다그룹이 리스크해소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 리스크해소위원회는 200조 원이 넘는 그 부채를 좀 어떻게 좀 해소를 해줄까라고 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직접 나왔는데 우선 이 일의 진행은 일단 뭐 국유기업이 이 헝다그룹의 산업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헝다그룹 자체가 도산을 하게 된다면 디폴트를 하게 되면 8천여 개의 기업들이 줄도산을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국의 개입이 정부의 개입이 거의 이제 필수 불가결이 돼버렸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항상 보였습니다. 예전부터 중국 정부의 개입 등 뭐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또 어떻게 또 도와주려고 하는가 또 봤더니 그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좀 낮춰버려주면서 나머지 돈들 좀 더 풀어주고 그다음 그 돈을 이제 헝다그룹에 좀 밀어주면서 그 이제 부채를 좀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중국이랑 조금만 연결이 되어 있어도 되어 있는 코인들이 어제 밤부터 좀 상승을 시작해주면서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서는 30%대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다시 빠졌죠. 그리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쪽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제 주말 때 빠졌던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호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이 부채가 해소가 됐다 아니면은 뭐 부채가 뭐 이제 탕감할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됐다라는 이슈가 아니라 이런 그냥 뭐 리스크 위원회 뭐 출범 아니면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의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연계되어 있는 코인들을 살짝 상승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하나, 헝다그룹의 디폴트를 안 한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시장에 대한 반등, 상승을 갑작스럽게 점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이런 것들이 좀 앞에 초석을 좀 깔아주겠죠. 그리고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헝다그룹의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된다면 지금 주말 그리고 월요일 그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하락했던 것들은 전부 다 지지 반등을 해줄 것이고 가격 방어도 잘 해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국발 악재가 계속해서 나와주는데 중국 이 헝다그룹 예전에도 있었죠. 몇 개월 전에도 헝다그룹 때문에 시장이 요동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헝다그룹이 굉장히 또 어디까지 시장을 또 흔들어줄지는 뭐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헝다그룹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뭐 거의 뭐 다시 한번 뭐 예전 2018년도 초반의 시장으로 막 마이너스 막 80%막 120% 그냥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뭐 이런 움직임들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약간의 뭐 악재로 흔들려서 뭐 15% 20% 떨어지는 것들로 뭐 이제 무서움을 좀 가지고 공포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공포심 같은 경우는 안 가셔도 괜찮겠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20% 3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40~50%씩 올라가는 거 순식간에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그런 뭐 이런 뭐 그런 악재들이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해 드릴 테니까 항상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번 하락세가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조금 더 깊어진 면이 있지만 2017년도와 2018년도, 특히 2018년도에 있었던 이 하락장만큼이나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중국발 헝다그룹의 이 악재가 오히려 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중국의 헝다 디폴트 가능성 예고를 한 이후에 광둥성 정부에서 사태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오늘 새벽
상승을 좀 키워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여전히 좀 악재가 잔존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투마루님 어떤 호재가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악재도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호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왜 내가 들어와야 되냐, 왜 진출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통 금융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어떤 걸 설명을 드렸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 진행하는 테이퍼링이 혹시나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된다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보다 더 강한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들은 점점 암호화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시티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대형의 은행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체적인 구간에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죠. 리플에 또 투자한 걸로 상당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제가 중점으로 가지고 왔냐면 바로 제이미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이미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은행들과의 제휴를 좀 맺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로 오늘이죠. 콜롬비아의 최대 은행 방콜롬비아라는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을 진행을 해서 이제는 콜롬비아 내에 있는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전통 금융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금융들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예금과 적금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 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은행에서 지금 방카슈랑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은행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수와 매도 그리고 송금까지도 충분히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상당히 기분 좋은 호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왜 이러한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각 국가에서 또는 각 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아직까지 제가 악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코인은 1월달 규제와 또 1월달 뭐 어떠한 그 이전에 대한 그런 사항들 예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코인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발전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은 새로운 문물들 그러니까 코인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코인이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코인을 우선은 한번 접목을 시켜보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수정하면서 보완을 하자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제주도가 이제 블록체인 지방자치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도 제주도를 코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역으로 놓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각 나라에서 이제는 규제를 만들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보완점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나가면서 코인 시장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간에서는 여전히 제가 악재에서도 말씀드렸듯 초입 구간은 맞고 시장에 대한 호재는 넘쳐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시장 속에서 단기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 보유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전통 금융들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매집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일같이 호재와 악재가 범람하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투더 골드문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마루님께서 흔들리는 시장 속 강세 코인을 포착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주제로 강의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1시 반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투더 골드문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특징주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오전에 좀 많이 뛰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토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이더리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을 왜 특징주로 제가 한번 찍었느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다음에 상승 잠재력을 봤을 때 이더리움만한 게 아직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주말에 하락했을 때 뭐 최악의 코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을 준수하게 아주 방어를 했습니다. 59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440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150만 원이 없어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530만 원대 올라와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지배력을 또 한번 안 짚고 갈 수가 없는데 자, 뭐 비트코인의 지배력 도미넌스라고 하죠. 도미넌스가 솔직히 도미넌스는 딱 두 가지로 그냥 나눠버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제외했을 때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좀 볼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지배력을 왜 굳이 찝느냐면 이더리움 자체가 다시 크게 한번 뭐 지금 비트코인의 자리를 조금 이제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코인이지 않나. 그래도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 대장 코인을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력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지배력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한번 20%까지 올라가 주었습니다.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급등하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더리움의 지배력은 11%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20%까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떨어뜨리고 알트코인의 지배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주면서 그 안에서 이더리움의 지배력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자,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인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어떤 코인입니까? 바로 플랫폼 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코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 자체가 상승을 해주고 지배력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시장 전반적인 상태에서 상승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점유율 같은 경우에서 2018년 이후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자,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자,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확장성이 1000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확장성, 비트코인에 가장 필요한 거였죠. 비트코인에 가장 필요한 게 확장성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 체인을 붙여서 가능하겠지만 이 사이드 체인을 붙이는 비트코인에 사이드 체인을 붙이는 비용이나 이런 기술들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부터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뭐 시장에서 막 코인들이 30%, 40%, 50%씩 뛰어 올라가는데 내가 산 코인만 뒤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뉴스를 던졌는데 백도가 나온 것도 아닌데 계속 뒤로 가고 있고 그다음 내가 산 코인은 5%밖에 안 올라가는데 안 산 거는 50%가 올라가 있어서 뭘 사야 될까요? 라고 항상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재작년 한 2년 전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더리움 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다면 이더리움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주었지만 지금 역시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이 투자 시장에서 막 흔들리고 할 때 뭘 사야 되지? 뭐 그래도 뭘 좀 사가지고 좀 큰 수익을 노려봐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좀 오래 묻어두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이더리움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뭐 받는다고 해서 그 뭐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으면 머리털만 빠집니다. 우리 머리털은 소중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더리움 사가지고 묻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더리움 2.0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을 때 이더리움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살까 고민이신 분들은 그냥 이더리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2018년 이후에 시장 지배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이더리움 특히나 주목해볼 만한 점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번 하락장 속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이더리움이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좀 이더리움이 조금 조정이 더 온다면 줍줍 기회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앞으로의
이더리움 2.0 로드맵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런던 하드포크 이후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더리움 가스비 문제, 수수료 문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이 조정세를 이어가는 동안에서도 이더리움이 좀 잘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대신해서 또 여러 가지 코인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마루님 어떤 코인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특징으로 가지고 나온 코인은 이더리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나온 코인입니다. 바로 솔라나 코인이라는 코인을 이번에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 이 특징 코인과 공략 코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특징 코인을 잘못 들으시고 또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크게 또 잃지 않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솔라나를 제가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냐면 사실은 솔라나가 그렇게 급등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급락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 하락 장세에서 같이 다른 코인들과 더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락했던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처음 시작부터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 이더리움이 크립토키티라고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처음 나왔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이 나왔는데 그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이끌었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솔라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 기반으로 한 NFT 코인이 나왔죠. 이 코인에서는요. 어떤 거를 진행을 하냐면 이전에 포켓몬스터와 비슷합니다. 이 게임 내에서 포켓몬을 잡고 그것을 NFT 카드로 보관하는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너무나 재밌는 게임을 또 만들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했을 때는 크립토키티가 이만한 퀄리티였는데 솔라나 기반으로 게임을 새롭게 만드니까 오히려 더 좋은 기반에 더욱더 활성화되고 재밌는 게임이 탄생했다. 이더리움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고요. 특히나 우리 그 코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송금이 너무나도 느리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빠른 게 이제 리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빠르지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가 바로 송금에 대한 스피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막혔던 것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주문하고 커피가 나와서 다 마시고 설거지할 때까지 비트코인 전송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자 카드 다 아실 겁니다. 비자 카드의 처리 속도와 똑같이 처리돼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다 더 저렴하고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기반은 전부 다 하면서 NFT까지 할 수 있는 코인은 솔라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살짝 같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 차트를 보면 업비트 거래소입니다. 업비트 거래소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상승만 꽃길만 걸었던 코인이에요. 그러다가 횡보가 나오면서 이번에 주말에 하락 장세와 같이 한번 하락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 꼬리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려갔네. 쭉 내려간 이후에 아래 꼬리를 잡고 쭉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냐? 자, 이전의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다 딛고 뚫면서 올라와서 지금 구간이 예전의 지지라인 구간에서 계속 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뭐냐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 견고한 지지라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보라색의 매물대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매물대 지표를 보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밑꼬리를 달고 멈춰 있는 구간이 매물대 라인이 모두 다 밀집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고래 투자자들의 지갑에서 솔라나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많다라는 기사들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저점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한 이후에 매집 장세가 다시 생기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이더리움을 넘을 수 있는 이더리움이 수백만 원을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솔라나도 아직까지는 급등이 아니라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오늘의 특징 코인으로 솔라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특징주와 공략주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 특이한 움직임,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공략주는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코인들을 좀 공략해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방송이 1시간으로 좀 짧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들은 무료 방송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클릭하시면요. 바로 또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시 반에 비트마루님께서 하락장 속에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강세 코인들을 포착했다. 이런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공략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어떤 코인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요즘 또 시장에서 아까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장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제 추천을 또 드려야 되니까 어떤 코인을 좀 드릴까라고 좀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제 살 때 막 올라가는 거, 20% 올라가는 거 네. 저거 한 40% 또 가지 않을까? 이 생각에 사요. 맞아요. 그리고 떨어지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 뭐 이런 네.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는 사지 마시라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많을 때는 팔아야 되고 거래량이 없을 때 좀 공략을 해서 내가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하셔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매매 스타일이 좀 단타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매매를 좀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코인을 좀 이제 선침해서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을 때 다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해줄 때 그때 이제 우리 물량을 내놓고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좀 방법을 좀 하는데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릴 코인 오늘 매수 추천을 좀 드려볼 코인은 바로 폴리곤입니다. 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역시나 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인프라 설치에 도움을 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폴리곤 코인인데 폴리곤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추후에 정말 나중에 됐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나중까지 뭐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렇게 뭐 보유를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짧게 좀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률은 가져가 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이더리움에 대한 어떠한 그 지지를 좀 해준다면 이더리움의 어떤 그 명성을 또 등에 업고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의 차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은 5일선과 21선, 60일선은 설정을 해놨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60일이 안 됐어요. 굉장히 차트가 아주 베이비한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뭐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크게 한번 상승한 이후에 5,000원까지 올라가서 상장을 한 이후에 쭉 내려서 2,000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000원은 한번 도달을 하고 다시 내려왔죠. 자, 그래도 지금 봤을 때는 5일선과 21선, 5일선이 최근에 11월 달 말쯤에 다시 한번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해주면서 21선을 돌파해주고 5일선이 이 캔들을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이 5일선에 계속 지지하고 가죠. 자, 밑으로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21선에 그래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밑골이 달아주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이 61선인데 61선이 있었다면 좀 더 정확한 설명이 좀 됐을 텐데 좀 아쉽지만요. 자, 우선 이렇게 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 차트는 굉장히 좋은 차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상장은 그래도 한 1,300원대에서 해서 지금 2,800원대로 올라와서 뭐 2배 이상의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는 해줄만 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 추천 이 대본을 드릴 때 오전 7시였는데 그때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제가 매수가 2,800원 정도로 잡았어요. 근데 2,830원이긴 한데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850원 그냥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2,850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목표가는 3,500원 라인대로 잡을게요. 3,500원 라인대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 한창 올라갔을 때가 5,000원이었단 말이에요. 5,000원 라인대에서 올라갔고 뭐 차트를 좀 쪼개보면 되겠지만 저항 라인대가 여기서 한번 걸려요. 여기서 한번 걸려주면서 가기 때문에 3,500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딛고 올라가 줄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 근데 3,500원이 도달했을 때 쭉 위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에다가 매도를 좀 걸어서 걸어둘 수가 있죠. 걸어둘 수 있기 때문에 3,500원에 매도를 좀 걸어서 이렇게 좀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런 차트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좀 신생 차트긴 한데 신생 차트이고 그다음에 이평선이 차 좋아서 밀어 올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상장가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상장가 1,300원 라인대였어요. 자, 상장가 1,300원 라인대에서 지금 현재 2배 이상 올라와 줬는데 자,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올라가다가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항 라인이에요. 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10월 28일 날, 29일 날 저항 라인대가 한번 맞고 떨어지죠. 자, 어디에서 2,800원 라인대에서 한번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도 계속 이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갔더라도 윗골을 달고 내려옵니다. 자, 그럼 이곳이 바로 저항 라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주어야만 상승의 기로가 좀 터일 텐데, 자, 돌파만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돌파는 일어났어요. 돌파 일어났는데 그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윗골을 달고 내려와 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저항 라인대에서 계속 걸려서 못 돌파하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 바로 2,800원 라인대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캔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캔들에서 여기 지지해주면서 밑에서 2,800원 라인대에 지지해준다고 하면은 바로 3,500원까지 쭉쭉쭉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보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라인대에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예상됩니다. 바로 어느 라인대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되냐면 그 다음 지지저항 라인대인 2,000원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2,800원에서 매수했는데 2,000에 판다?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손절 라인 때는 좀 잡을 수 있는 라인이 바로 2,500원 라인대입니다. 자, 2,500원 라인대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좀 살짝 저항이 됐었고 살짝 지지를 했었던 라인대예요. 그래서 뭐 단단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살짝 발판은 되어줄 수 있는 라인대 바로 2,500원 라인대입니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2,500원 라인대에서 여기도 보시는 것과 같이 밑꼬리를 달고 위로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원까지는 좀 버텨볼 만하다. 근데 2,500원을 이탈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손절을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 추가적인 손실을 좀 막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뭐 단타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내일에 뛸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면은 제가 뭐 로또 번호를 찍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매수를 한다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뭐 횡보를 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횡보는 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한 다음에 왜 안 오르지? 매도.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유를 하고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충분히 좀 분석을 하고 보유를 통해서 내가 설정한 목표가까지 간 다음에 수익을 보는 거지, 산 다음에 바로 안 올라가네? 그냥 뭐 매도, 뭐 한 5% 떨어졌는데 바로 매도, 이렇게 한다면 시드 금액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결과값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죠. 저희 강원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석을 하시고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꼭 여유 자금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보유를 통해서 목표까지 홀딩을 해서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세에서 우리가 시드를 잘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가락 다치고요. 급등하는 코인들 사면 고점에 펜트하우스에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먼저 가서 기다리는 전략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사실 코인 장세가 워낙에 빠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단타가 아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 조금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 멘탈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디든 이게 살짝 이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팔고 싶어요. 막 떨어지는 네. 거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마이너스가 돼요. 내가 저 1,000만 원 마이너스만 안 당했으면은 네. 내가 백화점을 가서 뭘 샀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샀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또 작년이었나요? 이 막 투자에 대한 바람이 막 불었을 때 이 막 환불 안 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이 멘탈을 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따뜻한 차를 마셔라, 명상을 하셔라 뭐 이런 말씀은 드리진 않겠고요. 네. 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역시 백화점 생각이 나요. 네. 백화점 생각이 나기 때문에 명상하지는 마시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여유 자금. 여유 자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게 만약에 떨어지거나 샀는데 당장 내일 50%가 급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진 않아요. 뭐 잘 종종 없더라고요. 있긴 하는데 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 보유를 할 때는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뭐 내가 다 없어져도 되는 돈은 없죠. 당연히 그런 돈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당장 다다음 주에 카드값이 나가야 되는데 그 돈으로
뭐 매매를 한다. 이러면은 보유를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그런데 떨어졌을 때 보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홀딩이죠. 홀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유 자금이 아니면 홀딩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갈 카드값만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서 손절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자, 손절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손실 금액이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다가 팔면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1,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다 팔면 500만 원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0만 원이 날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지만 않으면 손실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자금으로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내 지금 현재 의식주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돈으로 충분히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투더 골드문 시장 이슈와 분석과 함께 차트 보는 눈도 길러드리고요. 멘탈 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실시간 교육 방송과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1시 반에 비트마루님께서 흔들리는 시장 속 강세 포착이라는 주제로 방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비트마루님 바로 또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이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네. 가지고 오자마자 갑작스럽게 막 상승을 해서 8%가 넘어가는 네.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다행히도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가라고 눌림목이 나와준 코인입니다. 바로 스택스라는 코인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볼 때 코인에 대한 공략을 할 때 대부분 좀 차트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방금 전에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2동 평균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요. 사실상 62동 평균선이나 뭐 다른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이런 것들은 뭐 누구의 기법도 아닙니다. 당연히 투자를 할 때 한 번씩 확인해 봐야 되는 이런 좀 기법들이다, 이런 보조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들을 매수해야지 강한 급등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공략 코인인 스택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은 제가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인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자, 이전에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택스가 강한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어디에서 멈췄다가 올라갔냐. 자, 이 구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이 구간, 여기에서 62동 평균선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는 순간 강한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이 안에서도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상승 장악형, 여기서 도지형의 상승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쭉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는 지금 시장에 하락 장세에 휩쓸려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 그렇게 내려가고 매도세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2동 평균선은 정확하게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까지 돌파가 됐다가 아래꼴을 다르면서 62동 평균선 위에서 안착을 했고요. 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전의 하락 라인과 어제의 상승 라인이 동일하게 멈춰서 오늘 그 위에서 멈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호재가 되냐면 거래량을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 자, 하락 당시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매수와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모두 다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조금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 장대 음봉 장세에서 대량의 매도세가 나온 이후에 매수도 매도도 아니고 조금씩 이제는 매도만 나오는 그 투자에 대한 그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 이런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똑같은 캔들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 아래에서 새롭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전에 매도세가 나왔던 구간들과 매수세가 새롭게 들어오는 구간들이 만나면서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나와준다라는 거고, 오늘 똑같이 양봉 장세로 올라가면서 8% 이상 급등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 매수가 매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이거를 들어가면 수익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추가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오늘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구간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2,870원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손절가는 그 아래에 있는 지지라인입니다.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냐, 어디까지 괜찮냐 이런 것들인데, 자, 몸통상의 종가 기준으로 62동 평균선, 지금 현재 62동 평균선 기준이 2,635원입니다. 2,635원으로 손절가를 조금 더 짧게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코인이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내려갔냐,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여기까지 내려가고 이 안에서 살짝 양봉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라인도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저항대 라인이 된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3,175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항상 손절가는 목표가보다 짧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짧은 손절 그리고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것들 그리고 다른 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좋은 코인들이 많고, 왜 이거를 잡았는지 사실은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마루님의 공략주 스택스 공략주로 선정하자마자 8%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 방송 시간까지 좀 기다리기가 좀 괴로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트마루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지 조금만 더 스포해 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시장에 하락이 나오면 대부분의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미 큰 손절 그리고 혹은 아무것도 이미 모든 투자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면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나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네. 살짝 웃음을 띠는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죠. 저점에서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네. 다시 한번 급등을 할 때 정말 큰 수익률을 오를 수 있는 코인들이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매수에 대한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그 코인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95%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나머지 5%의 투자자들만 수익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잃고 있는 투자자들의 매매 방법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좀 바꿔드리기 위한 방송을 많이 할 거고요.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코인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배우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재밌게 어떤 코인을 잡을까라고 해서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코인들을 스스로 잡아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 제가 반드시 올려드리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어떤 코인들을 노려봐야 될지, 어떤 코인들이 큰 수익이 나올지 우리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같이 고르면서 같이 들어가 보고 하는 좀 재밌는 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들어오셔서 많은 시청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가 이 스택스가 나왔지만은 스택스가 공략주라고 해서 바로 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공략주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선정 이유와 차트가 어떤 식으로 좀 분석하는 게 좋을지,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거래량과 이평선일 것 같은데 맞게 이해를 한 걸까요? 맞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해요. 네. 대부분의 거래량이 어떻게 상승할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튀어오릅니다. 당연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씩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꺼져요. 근데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급등을 하고 조금씩 관심도가 꺼져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젠 이 코인은 한번 상승하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이제 저점의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저점의 타이밍이 아니라 이미 관심도가 지나갔고 소외된 코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한번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거래량과 이평선이 중요하다라는 점은 누누이 강조를 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님과 바로 이어서 1시 반에 무료 방송 이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왼쪽 하단 보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투더 골드문 배너를 눌러주시면요.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시 반에 비트마루님께서 흔들리는 장세 속 장세 코인 포착이라는 주제로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